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의 90%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20대, 30대 여성분이라면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 앞으로의 3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속고 있는 것들. 우리 사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도 있고 무지에서 비롯된 것도 있죠.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출산을 반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진짜로 준비된 사람만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태어나는 아이도 부모도 모두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결정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압박, 사회적 분위기, 미디어가 보여주는 환상, 이런 것들에 떠밀려서 말이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세대 간의 정보 격차입니다. 부모님 세대가 경험한 육아와 지금의 육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때는 대가족 시스템이 있었고 동네 공동체가 살아있었고 경제적 여건도 달랐습니다. 80년대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온 동네가 함께 키우는 거였어요. 할머니, 이모, 고모, 옆집 아줌마까지 총동원되는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현재는 어떤가요? 핵가족을 넘어서 고립된 개인들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님들은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좀 힘들어도 원래 다 그러면서 키우는 거야.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이건 80년대 스마트폰 없이 살던 사람이 2026년에 스마트폰 없이 살라고 강요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환경도 달라졌어요. 그런데 기대치만 그대로죠. 미디어가 만드는 환상. TV를 켜면 뭐가 보이나요? 웃고 있는 아기들, 알콩달콩한 육아 일상. 그런데 이게 전부 편집된 결과물이라는 걸 잊고 계신 건 아니죠? 육아 예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카메라가 24시간 내내 돌아가나요? 아닙니다. 하루 촬영해서 예쁜 장면만 10분 골라서 방송하는 거죠. 나머지 23시간 50분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더 중요한 건 그들의 경제적 배경입니다. 연예인들은 일반인과는 차원이 다른 지원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산후조리원은 기본이고 베이비시터, 육아 도우미, 심지어 전문 영양사까지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 도움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육아와 여러분의 육아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예쁜 아기 사진들로 가득합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 예쁘게 차려입은 아이, 행복해 보이는 표정들. 그런데 그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몇 시간을 투자했는지는 안 나와 있죠. 그 사진 뒤에 숨겨진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밤새 울어대는 아이, 잠 못 자서 멍한 정신,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 날들. 이런 건 절대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미디어는 판타지를 팝니다. 현실이 아니라 꿈을 파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꿈을 사고 있는 겁니다. 경력 단절의 현실. 이제 가장 뼈아픈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집중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경력을 포기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육아휴직 제도가 있죠. 서류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장인들의 실제 경험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귀했을 때 책상이 없어져 있더라. 부서가 바뀌어 있더라.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더라. 이게 현실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비즈니스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1년 동안 자리를 비운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승진 명단에서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서서히 밀려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엔 중요한 회의에서 빠지고 구조조정 때 첫 번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선택하는 게 뭔가요? 자발적 퇴사입니다. 물론 자발적이라고 쓰고 강제적이라고 읽어야겠죠. 대학교 4년 다니고 취업 준비하고 경력 쌓고 그렇게 10년을 투자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재취업 시장에서 만나는 일자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카페 직원, 학원 보조교사. 이게 현실이에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세요. 대부분 특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이거나 가족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수 있죠. 일반적인 직장인에게 그런 조건이 있나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겪는 게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단순히 아이의 엄마인가? 내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던 건 무엇을 위해서였나?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 찾아오는 게 우울증입니다. 산후 우울증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상실감에서 오는 우울증이죠. 신체적 대가. 이제 가장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 말이죠. 우리 사회는 임신을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생명의 신비, 모성의 위대함, 이런 표현들로 가득하죠. 그런데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임신은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볼까요? 임신 중에는 체내 혈액량이 50% 증가합니다.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하죠. 허리와 골반은 늘어나는 배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 관절이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출산 후가 더 문제입니다. 산후조리 기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쉴 수 없죠. 왜냐고요?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10일 정도입니다. 하루하루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건 행복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런데 출산은 그 기본을 흔드는 사건이에요. 물론 의학이 발전했고 산후조리 시스템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출산이 몸에 주는 부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상실. 이제 가장 추상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상실이죠. 아이를 낳기 전에 여러분은 누구였나요? 취미가 있었고, 관심사가 있었고, 꿈이 있었을 겁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주말에 영화 보러 가고, 여행 계획 세우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 모든 게 사라집니다. 정확히는 뒤로 밀려나죠. 나중에 여유 생기면, 아이가 크면, 이런 말들로 무기한 연기됩니다. 문제는 그 나중에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때는 학교 일로 더 바빠집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입시 때문에 더 신경 쓸 게 많아지죠. 결국 20년이 훌쩍 지나가고 그때 가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게 뭐였더라?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명함에는 누구의 엄마라고만 쓰여 있고 사람들도 그렇게만 부르고 스스로도 그렇게만 생각하게 되죠. 물론 부모라는 정체성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층적인 존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독립한 후에 우울증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20년간 엄마라는 역할만 해오다가 그 역할이 사라지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자기 개발의 기회도 줄어듭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도 시간이 없고, 자격증을 따고 싶어도 여력이 없고, 취미를 즐기고 싶어도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세상과 멀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죠. 사회적 압박의 정체. 이쯤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겠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출산을 강요할까요?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노동인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경제를 돌리고 세금을 내고 국민연금을 납부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세대의 압박은 또 어떨까요? 그들은 진심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아는 행복의 형태는 딱 하나뿐이에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 꾸리는 것. 그 시대에는 그게 정답이었으니까요.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었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선택지가 많아졌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죠. 그런데 부모님 세대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디어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들은 행복한 가족의 이미지를 계속 생산합니다. 그게 시청률이 나오니까요. 비혼이나 무자녀를 선택한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은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런 콘텐츠는 논란이 되기 쉽고 광고주들이 꺼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보세요. 이 메시지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 개개인의 행복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과 필요를 위해 여러분을 설득하는 걸까요? 준비되지 않은 부모의 문제. 이제 어두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가됩니다. 부모 자신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안으면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육아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아동학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학대 사례가 의도적인 게 아니라 순간적인 분노 조절 실패에서 비롯된다는 걸 아시나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자책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누구나 자신도 몰랐던 모습을 보이게 되죠. 진짜 준비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정말로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정서적 준비입니다. 자신의 정신 건강이 안정적인지 확인하세요.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문제가 있다면 먼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지식적 준비입니다. 육아에 대해 공부하세요.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현실적인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나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번째, 정말로 원하는지 자문해 보세요. 사회적 압박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외로움 때문에? 이런 이유로 아이를 갖는 건 위험합니다. 진정으로 부모가 되고 싶은지, 그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물론 육아에는 기쁨도 있습니다. 아이의 첫 웃음, 첫 걸음. 이런 순간들은 분명 감동적이죠. 아이가 성장하는 걸 지켜보는 건 특별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그림을 봐야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좋고 낳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여러분의 삶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되죠. 우리 사회에는 이런 솔직한 대화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환상이 아닌 현실을, 압박이 아닌 선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진정한 선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러브다이브였습니다.